1997년에 교도소의 화장실 쇠창살을 뚫고 탈출한 후에 무려 907일간 도주했고요. 경찰 연인원이 97만 명이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전국 6개 지역 수사본부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주 기간 동안에 200여 건, 10억 원 이상을 절도하는 행각을 벌인 대담한 도망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찰을 13번 따돌리고 경찰에 총까지 맞는데도 추격을 따돌렸던 돌파형 도망자 신창원은 결국 1999년에 2년 6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신창원 씨는 강도 치사죄, 강도하면서 그 집주인을 죽였는데 본인이 죽인 건 아니고 주범이 있고 그 공동 정범으로 옆에 있었던 그런 경우예요.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데. 근데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게요. 강 변호사님 혹시 이 사람이 강도 살인 공범이거든요. 무기징역이 왜 나왔을까요? 앞에 전과가 또 많았겠죠. 아무리 전과가 많아도 살인을 직접 하지도 않았는데 무기징역 그러면 이건 보통 우리 지금 법감정은 예전에 좀 그렇죠? 한 10년 전에 조사한 걸로는 두 사람 정도를 살해했을 때 평균적으로 형량이 한 12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살인을 저질러도 형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판결에 억울함이 있어서 탈옥의 결정적인 원인도 있었겠네요. 근데 그 열받으니까. 시기 같은 걸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법관들도 그때 분위기도 사회 타고. 분위기가 그렇죠. 막 그런 상황. 조심하십시오. 사회 분위기 지금 안 좋습니다. 탈출을 기획한 게 교도관 중에 아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냥 그 사람이 아주 얄미워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탈옥해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이제 물 먹인다. 이러고선 탈출을 계획한다. 한 2년간 준비해요. 그때 교회 신축 공사를 했대요. 그 교도소 부근에. 그러면 교회 신축 공사를 하면은 경보 장치가 잘 작동 안 된다는 걸 신창원이 머리도 있는 사람이지. 아,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정보장치를 꺼놨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잘 작동하지 않는 걸 알고 2년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공사 기간 동안에. 비품 창고에서 쇠톱을 발견하는데 쇠톱 2개를 발견해요. 근데 운동화 밑창을 꺼내고 그 밑창에다 깔아가지고 그 금속 탐지기에 안 걸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7명이 저기야 같은 재소자, 같은 공동 룸메이트인데 변비로 속이고, 왜냐면 화장실에서 이걸 쓸어야 되니까 환풍기를. 이게 몇 개가 되잖아. 그럼 하나 뜯었어. 그럼 그걸 껌을 붙여놓는 거예요. 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껌으로 다 위장을 하고. 그러니까 요만해 30cm, 30cm니까 날씬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80kg였어요. 80kg인데 신창원이가 권투를 많이 했다고 그러네. 원래 권투 선수 출신이니까 이 뭐 체중 감량에는 아주 선수예요. 그래서 80kg에서 60kg로 20kg로 뺍니다. 일단 탈출 경로를 다시 한번 볼게요. 경로를 그림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말로만 하니까 좀 어떤가 싶어서요. 여기 이 벽 2개를 넘어야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제일 먼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방, 3, 4동이라고 할 수 있는 감방 안에서 그렇게 지금 화장실에 있는 쇠창살을 잘라가지고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교회 신축공사장으로 넘어 들어가서 교회 신축공사장 안에 경보장치가 작동을 안 하니까 땅을 파고 밑으로 들어옵니다. 밑으로 땅 파고 들어가고. 땅을 파고 교도소 밑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교도소 안쪽 정문을 뛰어 넘어가가지고 그다음에 외벽 정문으로 이쪽으로 나와서 2.5m 높이인데 여기도 또 다시 뛰어 넘어서 그다음에 민가 쪽으로 나와서 비닐하우스가 이 교도소 외벽 바깥에 바로 있었던 모양인데 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전거를 발견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6km입니다. 2.6km를 자전거 타고 나와서 여기 농원이라는 데서 자전거하고 옷을 버리고 옷하고 구두를 절취해서 그걸로 갈아입고 다시 택시를 타고 구포로. 좀 더 디테일을 말씀을 드리자면 매일 저녁에 20분씩 변비라고 하면서 20분씩 쇠톱으로 환기구에 있는 쇠창살을 절단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절단이 이제 완료가 된 다음에 새벽 3시에 이 쇠창살 뜯어내고 환기구를 30cm, 30cm의 환기구를 통과해서 밖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잘라낸 쇠창살로 땅을 파가지고 교회 밑으로 들어가서 교회 안쪽으로 들어가고 교회 공사장 안에 파이프가 있으니까 그 파이프를 세워가지고 거기를 지지대로 삼아서 밧줄을 이용해가지고 교도소 외벽을 넘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도소 외벽이 4.5m 높이인데 4.5m 높이를 어떻게 넘었냐? 쇠파이프하고 밧줄을 이용해서 넘었고요. 그런 다음에 자전거 타고 창우농원이라는 데까지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옷을 훔쳐서 그 옷 입고 택시를 타고 부산 쪽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도주 거리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도주 중에 총 이동했던 거리만 해도 서울, 부산을 50여 회 왕복할 수 있는 4만 킬로미터입니다. 도피 기간 중에 대범하게 총 200여 건의 강도와 절도를 저질렀고요. 피해액만 해도 무려 10억 원 가량인데 경찰을 13번이나 마주쳤는데 모두 정면 돌파해서 도주했고요.
경찰이 연인원 97만 명을 동원해서 전국 6개 지역 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했는데도 잡지 못하게 되자 경찰관이 11명 징계되고 경찰서장이 3명 교체되고 경찰청장은 직위 해제되는 등의 경찰이 하여간 신창원 난리가 때문에 났구만. 엄청난 순환을 완전 겪어가지고 굴욕이었네요. 네, 신창원이 출몰하면 경찰이 몰락한다 해가지고 신출경몰이라는 말까지. 네, 오죽 경찰들이 많이 당했으면 신창원이 경찰 인사권자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경찰들이 피해를 입게 됐는데 신창원 관련 전단지만 해도 127만 부를 제작해 신창원 추적을 위해 가지고 헬기까지 띄우는 등 가능한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했다고 합니다.